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많은 분들의 그런 생각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뭐 이런 일을 오래 지금 하다 보니까 저를 부르는 뭐라 그러죠? 별명, 또 이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서글픈 일이긴 합니다. 위에 있는 거 토바, 톰, 뭐 소리결은 좀 예쁘죠? 토바, 톰. 무슨 뜻일까요? 토바. 아마 안 느끼면 안 오실 겁니다. 저를 어떤 사람이 잘 모르시니까. 앞에 있는 건 토박이 말, 바라기. 해바라기처럼 토박이 말만 바라본다. 토박. 토박이 말, 바라기로 저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 톰이. 예? 이게 뭐 쳐다봐? 아니요. 예.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말이기도 한데, 왜 한 가지 일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 예, 톰이, 토박이 말에 미친 놈, 이런 뜻으로 저를 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건 여기에 까닭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어떤 모습일까요? 행복한 모습. 예.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죠. 우리 아이들 이렇게 환하게 웃을 때 언제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을 때, 재미있을 때. 예. 애들이 놀 때입니다. 놀 때. 즐겁게 놀 때. 제가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데 아이들과 같이 공부를 하는 공부 시간에는 이런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첫 발령을 함양에 있는 시골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았는데 3학년 아이들이었어요. 쉬는 시간만 되면 그렇게 해맑게 밝게 뛰어놀고 정말 잘 노는데, 종치고 교실에만 들어오면 그냥 얼굴이 굳어지죠. 굳어지고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 하고. 도대체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이럴까? 제가 처음에는 제가 아이들을 잘 못 가르쳐서 아이들이 이런 얼굴이 되는 거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실의 모습을 보아도 저 교실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공부 시간만 되면 애들이 얼굴이 굳어지고 말 그대로 죽을 싸매고 노는 시간만 되면 애들이 얼굴이 맑아진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럴까? 왜 공부를 이렇게 어려워하고 싫어하고 안 좋아할까라는 물음을 던지고 제 스스로의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이들 입으로 이야기했어요. 수업 시간에, 공부 시간에 듣게 되는 또는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 너무 어렵다는 거였어요. 어렵다. 그럼 도대체 왜 교과서에 있는 말이 어려울까? 우리 말인데 왜 어려울까? 여기에 다시 한번 물음을 던집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배운 이 교과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썼고 이런 말을 우리가 썼을까? 이렇게 되짚어 올라가는 거죠. 거꾸로 올라가 봤더니 우리가 나라를 잃었다가 되찾았을 때는 이런 말을 쓰지 않았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 옛날에 썼던 말들을 가지고 오늘날 쓰고 있는 그 말과 견주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알려줬더니 옛날에 썼던 말이 훨씬 쉽다 하고, 그 다음 기억하는데도 아무런 힘도 들지 않고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이들을 어떻게 해주는 거요?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예. 행복하는데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지름길.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익히는 데 쓰는 이 교과서, 배움 책을 좀 쉽게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도대체 옛날에는 어떤 말들을 썼을까? 그것들을 이제 제가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아서 그 말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기도 했고, 또 없는 것들은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보게 됐고, 그렇게 했거든요.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지름길. 우리나라 아이들이 행복을 느끼는 정도, 행복 지수가 세계 OECD 국가들 가운데 참 밑바닥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죠. 우리 아이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학교라는 곳에 와서 아이들이 하는 것은 사실은 경쟁이에요, 경쟁. 누가 더 많이 알고 잘 아는가. 근데 그 경쟁의 도구인 교과서는 어떤가? 오늘 오는 가운데 여러 신문 기사도 보고 제 페이스북에 이런 올린 글도 많이 봤는데,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제 보복을 한다고 할 때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일본 여행을 가지 말자, 일본 물건을 사지 말자 이런 이야기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일본산 차도 안 사도 되고 일본산 옷도 안 입어도 되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이 교과서 안에 있는 말들, 일본이 만들어준 말들이 80~90%인데 이거 안 쓰면 그럼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지도 못하는데 이거 어쩌지?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이 미래에 우리 행복한 앞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참고 견뎌라 하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희 세대도 그게 통했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세대에도 그게 통했습니다. 네. 앞으로 잘 살려면 지금의 어려운 현실, 학교 공부든 뭐든 참고 견디면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 그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었는데, 오늘 아이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믿지도 않는다고요.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아냐. 그래서 멀리 있는 행복, 10년, 20년, 30년 뒤의 행복이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오늘의 행복, 당장의 행복을 사실은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 여전히 나라를 빼앗겼을 때 배우고 익힐 때 썼던 그 교과서의 말들 그대로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걸 좀 바꿔줘야 되겠다. 나라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라에서도,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육, 행복 교육을 해주겠다. 아이들의 배움이 일어나는, 배움이 즐거운 교육을 해주겠다. 또는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배움의 즐거움은 어려운 말로 가르치어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실제 제가 애들하고 수업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 현재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면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10%도 10%는 그냥 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하는 애들입니다. 10%. 나머지 60%, 70%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좀 하는 애들은 하고 못하는 애들은 못하고, 나머지 20~30% 아이들은 한 하얀 건 종이, 하얀 검은 건 글씨, 실제로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우수화로 판정을 하고, 못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부진화로 이렇게 갈라서 만들어주는 이 우리 오늘날의 교육은 사실은 행복한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쉬운 말로 가르치면요, 아이들이 다 배우고 정말 남는 겨를에 지네들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죠? 행복하다 느끼지 않을 수도 없다는 거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여러 교육청 또는 교육부에서 행복하게 아이들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런 정책들을 펼쳐냅니다.
해내놓습니다. 해놓는데 그 많은 것들이 사실 어디와 관련이 있냐 하면 교육 방법 쪽에 또는 교육 환경 쪽에 하는 이야기를 하지 실제 우리 아이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이 가르치는 내용 알맹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교육 과정이 뭐 10년 단위로 바뀌어다가 요즘엔 수시로 바뀌거든요. 교육 과정이 바뀌는데도 이 가르치고 배우는 이 알맹이 이게 과연 우리다운 것이냐 우리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 내용 알맹이 이걸 쉽게 해주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초등학교 교과서 배움책이라도 좀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 것을 쉽게 토박이 말로 풀어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울거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보기들을 지금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옛날 병치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나라를 잃었다 되찾았을 때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역사 뭐 공부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배워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사실 우리 반민족 행위자들 우리가 처단하자 하는 거였고 두 번째가 우리말 도로 찾기였습니다. 36년 동안 못 쓰게 했던 그 말 우리말을 도로 찾아 쓰자 하는 운동.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이 단추 있는 옷을 입으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옷이 바르게 입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말 글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첫 단추는 잘 끼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단추는 잘 끼웠는데 어쩌다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누가 이 다시 잘 채웠던 첫 단추를 다시 끄르고 또 다시 어긋나게 채워가지고 지금 오늘날까지 오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밝히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먼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좀 이 낱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좋은 낱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되는 안에서 다른 교과서에 있는 낱말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 초등학교 지금 현재 과학 5학년 과학책에 나옵니다. 태양계 관련 이 해성 다 기억하시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뭐 대학 박사, 대학 교수님 계시고 다들 아실 텐데 이 해성이라는 말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일본이 만들어준 번역입니다. 영어로 아실까요? 해성 영어로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과학 선생님 아시는데 과학 전공이 아니라서 이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유명한 운동화 상표였어요. 슈퍼 카밋. 카밋입니다. 카미트라고 해요. 카미트. 슈퍼 카미트. 제가 신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신발을 만든 회사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카밋 아이들은 모릅니다. 해성 애들은 초등학생들 모르면 해성 5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다 안다 그래요. 그리고 요즘 애들 책을 많이 보기 때문에 해성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뭐 압니다. 저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해성이 어떻게 생겼지? 어떻게 생긴 우리 해성이를 하지? 이렇게 다시 물으면 답을 제대로 하는 아이들 드문 거의 없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이 해성이라는 이 한자 말에는 뭐요? 이 해성의 뜻을 알아차릴 만한 실마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한자 회자가 예? 아니요. 비해자입니다. 비자. 한자를 아시는 분들도 모르시더라고요. 일자의 뜻. 비자로. 이게 뭐가 드러나냐 하면 이 말을 만든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드러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배성을 보고 뭘 돌렸다고요? 빗자루를 돌립니다. 빗자루를. 그래서 빗자루 벨이라는 뜻이 빗자루 벨. 빗자루? 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럼 우리 먼저 사셨던 분들이 이 해성이라는 말을 뭐라고 쓸까요? 옛날 교과서에는 해성이라 안 했습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발제분이 뭐라 되겠습니까? 살별. 살별. 예. 자, 삽별. 살별. 살별. 자, 이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배성을 옛날 우리 교과서 배움 책에는 살배를 했다라 하면 아이들 반응이 없습니다. 감흥이 없습니다. 남 느낌도 없습니다. 배성이라 해도 모르겠고 살배를 해도 모르겠거든요. 별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뭐죠? 이 살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살이라는 느낌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거 한마디만 하나만 풀어주면 애들이 아 하고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살이 뭐냐 하면요. 우리 대표적인 살. 화살. 화살. 네, 화살입니다. 화살이고요. 그 다음에 해를 그리라면 보통 애들 이리 그립니다. 그죠? 해 그리라고. 이거 뭘까요, 이거? 햇살. 네, 이거 햇살입니다. 물 그려보라 하면, 물 그리라 하면, 냇물 그리라 하면 이리 그려요. 대체 이리 그리죠. 냇물 그리라. 이거 뭘 나타내는 거죠? 네? 물살. 물살을 나타냅니다. 물살. 네, 물살 그림. 물살. 네. 그 다음에 우리 그 국사 시간에 많이 배운,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운 우리 이렇게 짝짝짝 토기에 이렇게 표시된 이 뭐예요? 빗살무늬. 빗살이잖아요. 빗살. 네. 머리 빗는 빗살이에요. 빗살.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문에는 없지만 옛날 우리 전통 문에 있던 문에 있는 살. 문살이라고 그랬죠. 그죠? 참살. 네. 문살. 다 살입니다. 자, 화살, 물살, 빗살. 공통점 뭘까요? 예, 한국에서 작가죠. 예. 한번 보시죠. 네. 살. 배성의 모습. 생김새 한번 보십시오. 뭘 닮았다고요? 살을 닮았다. 살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살을 닮은 별. 살 같은 별.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애들한테 자, 배성이 어떻게 생겼지 물으면 애들이 감이 없든 개념이 없든 아이들도 살별이라고 하면 아, 살처럼 생긴 별. 바로 이렇게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풀이 할 것도 없습니다. 살별이 뭐지? 물어볼 것도 없다. 자, 이렇게 가르치고 배웠던 교과서인데 다시 뭘로 갔다고요? 배성으로 가버렸습니다. 갔다가 최근 2015년 개정교육과정 때 한자 병기 문제 나왔습니다. 예. 이게 나왔습니다. 자, 이 단어 태양계와 우주라는 이 단어 첫 페이지를 펴놓고 항성, 행성, 해성, 유성 전부 다 이 한자말이다. 초등학교 5학년들이 이 한자를 모르니까 이 개념을 모른다. 자, 그래서 한자 병기하자 했거든요. 거기 그 논리에 현장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다 동조했습니다. 사실 넘어갔습니다. 한자 병기해야 있었어요. 그리고 뭐 정권이 그대로 유지됐으면 아마 2018년도 지난해입니다. 교과서가 바뀌어 나왔을 겁니다. 근데 한번 보시죠. 자, 해성이라는 한자말이 언제 있었습니까? 물론 있었겠죠, 그죠? 있었지만 살비리라는 우리말도 있었고 그 말을 바꾸어서 썼던 이런 교과서가 있습니다. 버젓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언제 뭐 때문에 해성으로 바꾸는지 모르지만 해성이 이 한자말이니까 또다시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쳐야 된다. 이 논리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누구를 위한 걸까요? 정말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의 과학 개념을 우리가 똑똑하게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한자 교육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저는 해성을 살별이라 해버리면요 다른 이야기를 할 게 없습니다. 살별은 한자로 표시할 수가 없죠. 그죠? 한글로 적을 수가 없습니다. 자, 살별이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 때가 있는데 이거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 어디에도 안 나오고요.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배성을 살별이로 했던 흔적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 누가 제가 말씀드렸죠. 현장의 스님들에게 배성을 살별을 했다 그러면 아 그래? 그게 끝이에요. 아 그래? 다른 감흥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 일이고 아이들을 위한 것이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누구 입장에서요? 어른이 입장에서 아무런 감흥이 없다는 거죠. 자,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정말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야기하시고 뭐 나란 일을 하시는 분들 대통령도 그렇고 뭐 교육부 장관도 그렇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게 아이들을 위하는 걸까요? 정말 아이들 행복해 하는 걸까요? 이런 말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뭐 과학
또는 이공계에 계시는 분들 다 경험하신 분들 계시는데 여기에 나왔던 옛날 교과서에 나왔던 이 말들 나중에 더 보여드리겠지만 항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성도 있습니다. 근데 항성, 행성 다 일본에 만들어 놓은 한자인데 그거 어떻게 뜻풀이 해놓느냐 교과서 해놓느냐 아이들이 항성이라는 한자말을 가지고 항성의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옛날에 쉬운 말로 썼던 이런 말들이 쉬운 말들이 있는데 그걸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두 번째 낱말입니다. 수학책입니다. 수학. 옛날 수학책은 수학이라고 안 했습니다. 셈본이라고 했습니다. 셈본. 자, 대각선 아시죠? 뭐를 대각선이라 하는지. 네. 우리가 뭐 그리자고 하면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요걸 우리가 대각선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옛날 교과서는 뭐라 했을까요? 안목인가? 선생님 아시네요. 네. 이걸 안목. 막모금이 됐습니다. 막모금.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들도 못하거든요. 처음에는요. 대각선이나 막모금이나 여전히 모르는 말뿐이에요. 근데 한 번만 풀이를 해주면 바로 아하 하고 그냥 절대 안 해주겠습니다. 이 맛은 뭡니까? 우리가 맞절하죠. 서로 예. 같이 맞절할 때 맞습니다. 서로 똑같이 맞고. 이 모는요. 이거 모서리 모퉁이 할 때 모난돌이 정맞는다 할 때 그 모입니다. 자, 모와 모 마주하는 그죠? 마주하는 모끼리 이은 금이죠. 금이에요. 자, 금이 뭐냐? 예, 금입니다. 금 왜요? 긋다라죠. 아시죠? 음직시 긋다. 긋다에서 온 금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줄하고 금하고 선을 가려 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말을 살펴보면 줄과 금을 가리지 못해요. 우리 다들 학교 다니실 때 시험지 많이 받아보셨죠? 물론 뭐 시험 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밑줄 친 기억이 뜻하는 것은 밑줄 친 기억이 뜻하는 것은 많이 들으셨죠? 예. 밑줄 친. 자, 줄하고 금하고 뭐가 다를까요? 금은 이렇게 금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입체적이지 않습니다. 자, 줄은 뭐라고요? 이게 줄입니다. 만질 수도 있고요. 보이고요. 그 다음 뭐가 있다고요? 네, 부피도 있습니다. 실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줄이에요. 자, 그러면 시험지에 못 박아서 우리가 뭐 무명실로 이렇게 정말 줄을 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밑줄 친 밑줄 친. 뭐라 해도 맞다고요? 밑금, 금이 맞다는 거죠. 밑금, 금. 근데 우리가 줄과 금을 이렇게 서로 가리지 못하는 그런 말을 잘 하고 있어요. 이게 보세요. 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꽃게금, 직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교과서에는 고등금이라고 했어요. 고등금, 꽃게금이라고. 구분금은요? 곡선이. 곡선. 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어느 날 언제 왜 바뀌는지 모르지만 다시 곡선, 직선을 하고 있다. 이건 제가 처음에 이걸 알게 되고 선생님들 다른 아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리기 시작했을 때는 다들 저보고 거짓말 한다고 했어요. 저도 사실 옛날 책을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는데 그래 따르라. 또 그게 연구 우리가 논문이 있으니까 논문에 보면 그렇게 때 있다 그렇게 썼다라고 하는데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옛날 교과서 본 적이 없는데 그래 따르라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다 이 한자말 너가 그냥 비친 거 아니냐, 쉽게 그냥 한자말로 풀이한 거 아니냐, 네가 오히려 저를 의심했다라고 의심. 근데 보십시오. 옛날 교과서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제 거짓말 한다 소리는 안 하는데 그냥 보세요. 풀이도 일어났죠. 모와 모 사이에 금. 풀이가 따로 필요 없지 않습니까? 모와 모 사이를 금. 안모. 이게 우리 옛날 교과서에 있던 우리 말입니다. 자, 애들한테 물어보도록 했습니다. 자, 배성이 쉬워, 살별이 쉬워 하면 애들 다 살별이 쉽다고. 자, 대각선이 쉬워, 맞모금이 쉬워요. 다 애들 맞모금이 쉽다고. 자, 근데 왜 이런 쉬운 말 놔두고 굳이
이 어려운 말을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느냐는 거죠. 도대체 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거 하루빨리 좀 바꾸자 한 이야기를 한 지가 정말 여러 해 됐는데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이야기만 하면 얼른 바꿔주세요. 얼른 바꿔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과학 책에 있던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과서 뒤에 펼치면요 이렇게 나와요. 저작권자, 편찬자, 발행사 및 인쇄사 이렇게. 지금 현재 교과서 맨 뒤쪽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옛날 교과서에는 뭐라 했을까요? 지은이 예. 아버님 한번 보십시오. 보이시죠? 지연이, 편애이, 편애이. 대바가 편애이. 예. 대바갔다는 뭘까요? 재판했다는 재판. 네. 자, 이렇게 교과서에 썼습니다. 이게 언제요? 예. 자, 이것도 서기를 안 썼습니다. 안기를 한기 썼습니다. 예. 이게 우리 교과서에 있습니다. 20년대. 지금 이거 초등 6학년 교과서에 나옵니다. 과학 시간에 비트의 성질 이런 나옵니다. 예. 반사, 입사 이렇게 쓰거든요. 광선이라고 그럽니다. 요거 옛날 교과서에서는 보이시죠? 뭡니까 이게? 대쏨 대쏨입니다. 대쏨. 반사. 반사가요. 대쏘다는 얘기. 대쏘다. 사자가요. 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격 하잖아요. 그 사자 쏘다는 뜻입니다. 대쏘다는 얘기죠. 입사가 아니고 뭐요? 들이쐈다는 얘기예요. 들이쏜 입사. 자, 이렇게 가르쳤을 때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개념, 오래가는 기억 어떤 게 좋을지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행성 위성입니다. 그림도 잘 그렸죠. 지금과 견주어 보면 정말 뭐 아이들 수준에 그렇습니다. 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요거 떠돌이입니다. 떠돌이. 요거 실제 나왔을 때 지구과학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이 개념이 맞지 않는 말이다. 행성이 왜 떠돌이들이냐. 그거는 전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예를 지구과학적인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알맞지 않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이 행성이라는 그 개념을 받아들일 때 행성이라는 말이 쉬우냐, 떠돌이들이 말이 쉬우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또 달라집니다. 자, 초등학교 교과서가 대학 교수님이 쓰는 용어를 그대로 써야 됩니까? 우리 그리 이야기 합니까? 초등학교 교과서가 대학 전공자들이 대학 교수님이 쓰는 용어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까닭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이 쉬운 말로 익히고 배워서 개념을 익혀서 초등교육을 기본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학 교육이 무슨 교육이라고 그러죠? 대학 고등교육이지 않습니까? 기본 교육을 맡아 있는 그런 기관에서 쓰는 용어가 대학에서 쓰는 또는 대학 교수님이 하는 그 용어로 배워야 된다는 까닭이 없죠. 자, 이렇게 했고요.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이게 뭘까요? 그 밑에 보세요. 그 둘레를 도는 달걀이다. 뭘까요? 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위성을 이야기합니다. 위성을 달걀이라 했어요. 왜 달걀이라 했을까요? 달처럼 생긴 배를 달은 왜 달려 있을까요? 왜? 보세요.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말을 전상합니다. 왜 달을 달이라 했을까? 달고 있다는 얘기죠. 친구들, 왜 니는 그리 친구들 달고 다니냐? 맞죠? 진짜 달고 다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열 곁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 별,
달과 같은 별, 달별, 위성입니다. 자, 애들한테 달별이라 이야기하면 바로 그냥 정말 바로 알아차립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위성이 뭐냐 물으면 애들이 인공위성, 위성 뭐 진짜 모릅니다. 애들. 개념이 없습니다. 개념이. 이게 저는 아이들에게 알맞은 말, 아이들한테 좋은 말,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말입니다. 몸에 있는 각종 부위를 나타내는 말. 네,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가르치는 말입니다. 식도위, 12장, 심장 이런 말.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 네. 식도 뭐라 했을까요? 밥줄. 아시네요. 네. 밥줄. 네. 자, 보십시오. 뭐라고요? 밥이 들어올 줄. 네. 밥줄. 밥통. 예. 자, 이게 뭘까요? 예? 예. 제가 이거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12지장이 왜 12지장일까요? 예?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초등학교 가르치는데 12지장이 왜 12지장이랄까요? 물어봤는데 답을 하는 선생님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짜 단 한 번도. 찾아보면 나옵니다. 12지장 왜 12지장인지. 손가락 마디 12마디 길이라고 12지장이라고 이름 붙였대요. 뭘로 얘기한 겁니까 이거는? 뭐가? 생김새죠. 생김새를 가지고 12지장의 겉모습, 생김새를 가지고 이름 붙인 겁니다. 얘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12지장이 어떤 기능을 하죠? 선생님도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뭐 할 때만 해요? 교과서에 표기되어 있을 때만 이해한다는 거죠. 혹시 아시나요? 저도 모릅니다. 예. 자, 12장 뭘 했다고요? 샘창자라고 했습니다. 샘창자. 왜 샘창자를 했을까요? 예, 우리 대장님 잘 아시네요. 소와 애기 마처럼 이 샘처럼 이렇게 막 뒤섞이고 나오는 그런 기능을 하는 창자랍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샘창자다, 왜 샘창자냐 그런 의미를 하니까 애들이 12장의 기능, 구실을 그대로 바로 이해한다. 혹시 순대 안 드시는 분 계시나요? 순대 좋아하시죠? 예. 예. 소박이 말은 뭘까요? 심장. 혹시 아십니까? 심장이요? 예. 심장은 염통. 예. 심장. 염통. 염통입니다. 염통. 자, 순대집에 가서 돼지 심장부터 넣어 드세요.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럽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예, 염통도 좀 썰어 넣어 주세요. 예. 근데 그 염통이 심장인 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쫄깃쫄깃한 맛은 있거든요. 예. 맛은 있는데 그 쫄깃쫄깃한 거 염통도 더 썰어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염통이 심장인 줄 아는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자, 옛날 교과서에 이게 나왔습니다. 염통의 생김새. 자, 보십시오. 왼쪽 염통, 예? 왼쪽, 오른쪽 염통치, 이게 날름. 날름 이건 뭘까요? 날름. 그러니까요. 날름, 이 혀를 날름거린다 하죠. 기능, 구실을 그대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판막이, 판막이라고 하면요,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맞죠? 외워야 됩니다. 판막은 외워야 돼요. 무슨 기능을 하는지 모르는데. 근데 혀를 날름거린다. 왜 혀를 날름거리냐? 예, 들락날락 한다. 바로 이게 기능 구실이 그대로 드러나요. 날름이라서. 이게 우리 교과서 답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교과서가 왜? 말도 안 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염통은 실사에 없이 운동을 하여 피를 한쪽 핏줄로 받아들여 다른 핏줄로 밀어내어 우리의 온몸에 피를 흐르게 하고 있다. 이거 풀이 자체도 쉽지 않습니까? 풀이 말도 쉬워요. 맞죠? 근데 여기도 심장 들어가고 혈액 들어가고 순환 들어가면 애들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초등학생들에게 저는 국어사전을 늘 갖고 다니라고 국어사전을 끼고 살으라고 해요. 근데 국어사전이 아이들이 찾아봐도 그 뜻을 알 만큼 쉽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일반 사전, 큰 사전, 그리고 학생용 사전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에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심장을 우리 염통이라 했고 왜 염통이라 했는지, 염통이 무슨 부시를 하는지를 좀 쉽게 이렇게 옛날 교과서처럼 이렇게 풀이를 해준다면 저는 아이들이 정말 사전을 보고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학습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우리가 년월일 쓰잖아요. 년월일. 예. 우리는 아무 그렇게 못 쓰죠. 년월일. 그죠? 생년월일 쓰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어디 되어 있습니까? 해. 몇 해, 몇 달, 몇 날이냐? 나서부터 오늘까지 몇 해, 몇 달, 몇 날이 되느냐? 나서부터. 예? 요렇게 묻고 답했다니까요. 우리가 암산 필산이라 하죠. 예. 암산이 속셈인지는 모르시더라고요. 속으로 하는 셈이 속셈이에요. 예. 마음속으로 하는 셈, 속셈. 근데 암산이 속셈인지 몰라요. 바뀌어버렸죠. 자, 계산하시오. 계산하라. 계산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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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셈. 뭐지 알겠죠? 필산입니다. 필산하라. 이게 아니라 붓으로 셈하라는 얘기죠. 이건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말씀. 도형. 그림꼴이에요. 제가 이거 대표적으로 들었던 제가 만든 말이라고 오해받던 말입니다. 도형. 옛날에 교과서에 그림꼴이를 했다더라. 네? 도형은 그림꼴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도 한자가 그대로 풀이한 거 아니냐. 아니 한자를 풀이한 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우리말이라니까요. 이게 토박이 말이에요. 그림꼴이. 그림이 무슨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그림의 꼴. 그림꼴이에요. 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디 가르치느냐. 초등학교 1학년에는요. 초등학교 1학년에는 여러 가지 모양을 보여주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양을 이름 분류를 해봐라. 묶어봐라. 갈라 묶어봐라 해놓고는 네, 이름을 붙여지지 않습니다. 이름을 지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이걸 뭐라 그러죠? 네.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예, 동그라미, 세모, 네모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1학년 때는 그냥 토박이 말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가르쳤어요. 근데 2학년 올라가면요. 초등학교 2학년 수학책에 들어가면 바로 이게 나와요. 네. 도형이라는 말이 나오고 바로 원, 삼각형, 사각형. 아예 세모, 네모, 동그라미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수학 교과서에서 뭐라 했냐면 이걸 약속이라고 해요. 약속하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이름을 뭐 하게 됐다? 네. 원이라 하게 됐다. 이걸 이름하여 네, 삼각형이라 하게 됐다. 이걸 사각형이라 하게 했다고 약속했다라고 아이들에게 예, 가르칩니다. 왜 돼요? 외워요. 맞죠? 얘 이름이 뭐다? 원이다. 얘 이름은 삼각형이다. 얘 이름은 사각형. 근데 옛날 교과서는요, 예, 그림 꼴이라고 했고, 세모, 네모, 동그라미를 했습니다. 왜 세모죠? 왜 세모예요? 모가 세 개잖아요. 세모고, 모가 네 개니까 네모예요. 예? 네. 자, 이게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애들 바로 알아듣습니다. 아, 뭐가 세 개니까 세모, 네 개니까 네모. 다른 것도요. 다른 것도 이건 보실래요? 각불, 각기둥. 각불, 각기둥 이라죠. 뭐라 되겠습니까? 네모뿔. 네모뿔이에요, 네모뿔. 사각뿔 아니고 네모뿔. 네. 이렇게 생겼다 하고. 자, 각기둥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름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게 다. 세모뿔, 네모뿔, 다섯모뿔, 여섯모뿔. 이거 한자를 풀이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아이들한테 정말 개념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 쉬운 이게 우리말이에요. 네모기둥이라 나오죠. 초등학교 5학년에 약분이 나옵니다. 약분. 통분도 나와요. 약분, 통분. 애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약분이 뭐냐 물으면 지 말로, 자기만의 말로 풀이 못합니다. 풀이할 애도 없습니다. 수학책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수학책에 나오는 개념 설명을 외워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분모,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어 줄인 것.
줄이는 거. 뭐 이렇게. 수업 책 있는 대로 달달 외워서 이야기는 하지만 뭐 하는 게 약분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분하시오라고 하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약분 잘 해낸 애들도 갑자기 약분하시오. 다음 분수를 약분하시오. 약분이 어떻게 하는 거더라? 약분의 개념을 몰라서 약분을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말 약분을 못하는 애를 할 수 있을까요? 약분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약분을 못하는 애. 이게 수학 능력인가? 국어 능력인가? 생각해보면 이건 약분이라는 말보다는 훨씬 쉬운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안 써서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뭐라 했느냐면요. 약분입니다. 그러나 네, 맞줄이라고 했어요. 맞줄이 아까 이 맛 나왔죠? 분모 분자를 뭐요? 줄이는 거. 똑같이 줄이는 거예요. 이거 애들한테 저는 이런 말 가지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 수업 시간에 다 그대로 얘기합니다. 약분은 맞하는 거다. 맞줄이는 거. 약분이 뭐라고? 맞줄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벌써 맞줄이라는 다음 분수를 맞줄임 하시오라고 하면 줄이라는 말이 벌써 들어있잖아요. 애들이 줄인다니까요. 어떻게 줄이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약분하시오라고 했을 때 약분이 뭔지를 몰라서 약분을 못하는 애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게 수학 교육인지 국어 교육인지 이거를 가르치지 못한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앞으로 해야 될 것, 사실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모르는데 더 문제입니다. 선생님들도 모르고 실제로 심지어 전공하시는 교수님들도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전공하면.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 사실은 뭐 우리 짐작하지만 누가 왜 그랬다 밝혀놓지 않았습니다. 이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지? 누구를 위해서? 결국 누구를 위해서요? 가르치는 어른들, 교사들, 교수님들을 위해서 말이 다시 바뀌어버립니다. 낯선 말, 토박이 말은 쉽지만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께는 익숙하지 않는 말이 낯섭니다. 그래서 제 바람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먼저 이런 말들을 옛날 교과서에 썼던 말들을 좀 찾아서 널리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100% 다 바꿔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말 그대로 처음 단축해가지고 채워가지고 이제 했었어요. 하다가 그게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지 버리고 그래서 이걸 좀 더 정말 우리 여기 계시는 여러 교수님들 훌륭하신 분들이 좀 새로운 말 더 다듬어내서 그런 쉬운 배움처럼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우리 토박이 말, 쉬운 우리 말을 알고 있어야 그게 바탕이 되어야 토박이 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말이 만들어집니다.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그 종이 있죠. 그 맨 뒤에 보면 토박이 말 노래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두 번째 나오는 말 있죠. 2절에 배울 때 애면 걸면 딴 나라 말바거든. 졸간이 자르려니 아름차 땀이 뻘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과서에 있는 말이 우리 말이 아니다 보니까 배울 때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애들이. 근데 졸간이는 안 잡힙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행복한 그런 세상, 토박이 말놀이를 좀 만들어주자 해서 제가 만든 노래 아이들이 부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이 토박이 말을 살리는 일을 하는 모임이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토박이 말 바닥입니다. 그래서 진주에서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진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진주에서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온 나라에 나오고 아까 우리 최영기 부총장님 건물에서는 그렇게 어느 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챙긴다 하는 이야기들이 좀 굉장히 정말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말을 이걸 대통령이 직접 손수 챙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 제가 나눠드린 이 토박이 말 바라기에서 하는 일에 정말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의 힘과 설기 좀 많이 보태주시고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